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민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먼저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영상 많은 도움되어 고맙습니다. 저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자, 거주자일 경우도 그렇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일 경우도 그 명도 비용, 즉 이사 비용을 협의하에 줘야 되나요? 자, 점유 중인 채권자, 점유 중인 채권자가 있을 때, 경매 신청자일 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 채권자가 임차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 질문하신 분은 뭐 임차인일 경우를 가정해서 그런 경우만 아마 보셨을 것이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우리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자, 이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집이 있을 때, 이 집이 있죠? 이 집을 중간에 두고 뭔가 사람들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이 집에 주인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의 뭐 아들이든 또는 뭐 친척이든, 자, 그 사람이 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소유자가 직접 빌리고, 또는 갚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거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과 어떤 채권 채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채권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을 어떤 그 주거 상품으로서 자, 살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 라고 계약을 맺고 채권 채무 관계를 맺고 점유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전세권자일 수도 있고 또 월세하는 월세입자, 임차인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점유자, 임차인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임차인을 두고 살고 있는 집에 이 채권 관계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불만이 생겨서 경매 진행해서 돈 갚아주세요. 자, 법원은 국민의 한 사람인 모두의 어떤 공정한 제3자 입장으로서 이 채권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집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채권 회수를 해준다. 자, 이러면 그때 낙찰자는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집을 또 새롭게 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무관한 점유자가 있다.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이런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걸 명도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어떤 이 사건이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자, 이때 질문하신 선생님의 질문은 살고 있는 또는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채권자가 여기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집을 경매에 집어넣으면, 자, 경매 진행하면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도 줘야 되느냐, 또는 이 점유자 중에 한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서 살고 있을 때도 줘야 하느냐. 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제가 하나 적어 놨습니다. 배당 조건으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배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사 비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관계에서 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이 경매 부동산, 이 경매를 왜 합니까? 왜 경매 진행을 하냐는 거죠. 자, 법원이 하죠. 법원이 이 왜 경매를 진행합니까? 이 경매를 진행해서 이 집을 이 낙찰자한테 팔겠죠. 그럼 이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합니다. 대금, 이 돈을 받아서 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손해를 본 이 손해는 점유자의 보증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유자의 보증금 또는 뭐 이 채권자들, 뭐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자들, 은행의 근저당에 의한 어떤 채권자들, 또는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죠. 전세.
뭐 전세 보증금이든 이 돈을 이 대금으로서 돌려주는 거죠. 물론 이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채권자들한테 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뭐 만약에 세 번째까지밖에 줄 수가 없다. 네 번째부터는 뭐 돈 못 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는 뭐 1채권자도 다 못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는, 뭐 1채권자도 뭐 반밖에 못 받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경매 진행을 해서 이 대금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그 배당, 최종 목적은 이 배당입니다. 배당. 이 배당이 최종 경매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배당. 이사비를 줘야 되냐, 주지 말아야 되냐를 생각할 때는 이 배당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받을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배당 받을 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채권자와 점유자를 자꾸 분리하냐면 점유자는 배당 받을 게 있으면 이사 비용이 안 들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 받을 게 있어도 이사 비용은 또 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일단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점유자 임차인. 자,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에 보면 말소 기준 등기가 있겠죠. 등기부에 있는 가장 빠른 근저당. 대부분 그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7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등기. 자, 그 등기된 접수일자, 그 날짜보다 빠른 전입일이면 인수됩니다. 그리고 느리면 소멸된다. 자, 이게 빠르든 빠르지 않든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배당기일 날 명도 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오시오,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우편물이 나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임차인 명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즉 날짜가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 두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날짜가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 전액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배당. 나는 보증금 다 받고 나가겠다. 이 배당이 전체 다 될 때 배당이 다 되니까 당연히 이사비용 필요 없겠죠.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는다는 거죠. 일부. 자, 일부만 배당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인수해야 되겠죠. 이 보증금 다 받기 전에는 이사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래 보증금 내 다 내줄게 이사 나가라. 뭐 이사 비용 안 들겠죠. 보증금 내주면서 뭐 정리하니까 뭐 이사 비용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다 내주고 또 이사 비용도 또 주세요. 말 안 통하죠.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으러 가고 그 배당받으러 갈 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사비용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안 줘도 된다. 자, 보증금 일부 배당, 이사비용 안 줘도 된다. 자,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자, 중요한 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일이 느려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자, 이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겠죠. 대항력은 없지만, 낙찰 대금 안에서 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이때 보증금 다 받으니까. 근데 정확한 설명은 보증금을 다 받으니까 이사비용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다 받고 이 보증금을 다 받으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명도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서. 자, 이 명도 확인서에도 인감 도장 찍어야 됩니다. 자, 이거 받아야만 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당연히 이사비용 뭐 거의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자, 보증금을 일부 배당받을 때, 자,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는다. 이때도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비용 안 주겠죠. 물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사비용을 줘야만 된다,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뭐 안 줘도 되지만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요구 안 하고 이사 나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자, 줘야 된다고 주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 간에 협의해 가지고
그들끼리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뭐 안 받으면 난 절대 못 나간다 이러면 또 법적으로 가는 거고. 다만 통상적인 경우 이사비용 주지 않고, 이사비용 없이 뭐 법적으로 해결할 바에는 그냥 조금 주고 빨리 시간 절약해서 정리하겠다 하면 조금 주는 거죠. 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대항력이 없고 권리는 늦고 낙찰 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채권자들 다 나눠 가져가고 나니까 내까지 돌아올 건 없다. 그래서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 배당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보증금 다 날리는 임차인.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 보증금 받을 게 없으니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필요 없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이때는 이사비용 주고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어차피 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사비 조금 주고 시간 절약하고 너도 돈 좀 받고 서로 좋게 협의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낫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자, 임차인의 경우는, 자, 여기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죠. 또는 채권자 중에서도 이 집에 살 수 있잖아요. 전세 입자는 임차인 아니라도 채권자인데 뭐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좋다 그러면 내 네 집에 들어가 살 거다. 월세도 없고 내가 살 거다. 돈 줄 때까지 살 거다. 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아닌 그냥 무상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있겠죠.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자, 여기 보통 등기부에 있는 채권자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매 신청한 채권자,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이 사람들이 경우는 법원에 배당을 받으러 갈 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도 받고 내보내려면 또 이사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점유자들은 배당을 받을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받든 일부를 받든 아주 약간을 받든 조금이라도 있다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때는 이사비용이 들지 않고 명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돈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자, 하나도 없을 때는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필요도 없고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사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유하고 있는 그 경매 신청자, 뭐 대부분은 임차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사비용은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은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교부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